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교 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 전 총리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령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과 계엄 선포문 부서를 통해 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훨씬 묵은 징역 23년. 어제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진영을 넘나들며 꽃길만 걷던 그의 말로는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강석영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 기자, 네. 어제 법정 있었죠? 예. 그 15년보다 더 무거운 23년을 선고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네네. 무엇이었습니까? 네, 재판부는 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윤 씨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을 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윤 씨 탄핵 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못 봤다는 위증 혐의 등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네네. 기존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그렇죠. 이유는 기존의 내란 행위를 처벌했던 대법원 판례를 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였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재판부의 워딩을 바로 말씀드리면 아래로부터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사건들의 대법원 판례는 위로부터 내란 사건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내란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전두환 씨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아래로부터 내란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2.3 내란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그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먼저 어제 법원의 선고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변호사님 먼저 짧게 질문 드릴게요. 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진건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어떤 스타일로 봤었을 때 12~3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정도였는데 네네. 제 예상보다 10년 더 나온 거죠. 어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죠. 네네. 잠시 이제 국민의 저항으로 인해서 이 내란을 멈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잠시 멈칫하는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판결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불법임이 이미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비상계엄이 과연 형법이 규정하는 내란에 해당하느냐 이게 첫 번째 제일 포인트가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재판은 한덕수 개인에 대한 판결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그렇죠. 12.3 불법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성격 규정을 한 것이죠. 설명을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재판에서 양형을 하는 것에서 이진과 지금 부장판사가 얘기를 한 부분이 12.3 불법 내란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 뭐 메시지 계엄이라든가 계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저항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처럼 헌법에 있어서 최우수사로 쓰고 있는 정권을 불법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심지어 법원을 습격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느냐. 네네.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있다라는 게 이 계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그 내란 특검도 그랬었고 또 법원의 일부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둘러싼 성격들이 내란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정말 국가적인 범죄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고 그 주변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뭐 백대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 네네네. 지난주에요. 네네. 굉장히 판결 내용들을 보면 편법적으로는 정당하고 정말 원칙적으로 판결하면서도 결국 형량은 5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의 어제 판결은 지지난해 있었던 그 12월 3일의 계엄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엄정하게 그러니까 한덕수 한 사람을 따라서 엄정하게 그 주변 일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불법 내란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준 거죠. 네, 저도 뭐 한덕수 개인에 대한 뭐 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과연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법에서 이제 규정을 첫 번째로 했는데 그러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해야죠. 네. 재판부는 어떻게 본 겁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마비시키려고 한 부분들이 실제로 일정 시간 이어졌지 않습니까? 국회를 무력화했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한 지역을 마비시킬 정도의 어떤 폭동을 형법상 내란에서 폭동이라고 하는데 여의도라고 하는 극히 작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지역만으로 따진다면 거기에 입법부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중앙선거기관에 대해서도 이 군인들 포기해서 그 사실상 점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기관을 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었고 그거를 군과 경찰이라고 하는 위로부터의 쿠데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그런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하게 또 판결한 거죠. 친위 쿠데타로까지는 그 법률적 용어에는 없는 용어죠. 네, 법률적인 용어가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친위 쿠데타이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하지만 이거는 불법 내란이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짚었냐면 윤석열 측에서 한덕수는 네네. 아니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주변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대통령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친위 쿠데타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위로부터 내란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언론을 중심으로 썼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불법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이 규정을 지은 겁니다. 강 기자 어제 이진관 부장 판사가 네. 2시간짜리 뭐 비상계엄, 계몽령 이러한 항변에 대해서 이 계엄이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고 지속됐을 경우에 어떤 대한민국에 어떤 그것 위해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열거를 했었죠. 그 내용 좀 아시나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 판사가 이제 중요하게 짚었던 지점은 이제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발생했을 시에는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성이 크다라는 지점을 이제 지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남에게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양산했고 그런 주장을 더 확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더 위험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12.3 내란이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고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그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그건 독재로 이어지고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민주주의 국가로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다른 나라들의 역사적인 어떤 사례에 비춰봤어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적시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죠.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을 일으켰을 때와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 국제적 위상도 다르고 경제적 위상도 다르고 이거를 한번 망가뜨리게 됐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상처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고 그거에 다시 회복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판결 내부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한덕수 개인을 떠나서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어제 한덕수 전 총리 법정 구속되었습니까? 네, 법정 구속됐습니다. 좀 표정은 어땠나요? 선고 주문 당시라든지 아니면 법정 구속 당시라든지. 그러니까 뭐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이 좀 붉어지기도 하고 네네. 뭐 웃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표정이 있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들도 그 표정을 이제 포착하기 위해서 많이 주목을 하였으나 재판 처음부터 선고 끝까지 시종일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번 1심 판결이 네. 향후 남은 재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다음 달에 예정이 되고 다음 달 19일 날 예정이 된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범죄만큼은 이제는 거의 유죄가 확실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그런 어떤 설명을 하면서도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을 이미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어제는 국무회의 절차 자체, 그러니까 계엄이 아니라 내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고요. 한덕수 당시의 국무총리가 그 내란을 불법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절차적 요건을 마치 실제로 벌어진 일인 것처럼 꾸며줬다라는 게 한덕수 네네. 개인의 잘못이지만 그런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을 했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미 어제 명확하게 선고를 한 것이고 또 그 와중에 이 친위 쿠데타가 성공을 했을 경우 아니죠. 내란에 해당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국가기관 헌법기관이 국회를 마비시켰었고 네네. 또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이 동원돼서 폭동이었다는 점까지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린 다음 달 19일에 판결에서 이거를 두 개를 다 깬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재판을 하고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독립을 얘기하는 걸 하지만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서 다른 1심 법원의 부장판사들이 이 같은 사안을 놓고 한 판결인데 이거를 그리고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로서는 어제 이진건 부장판사의 판결의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판결하는데 인용한 법조문이라든가 판례들을 보면요. 네네. 이건 마치 그냥 법학 교과서의 그 부분들을 따온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엄중한 판단이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는 사실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오히려 과거에 뭐 이런 어떤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말려야 될 위치에 있었고 말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통해서라도 윤석열의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내란에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한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판시 부분은 진짜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탁 떼어서 옮긴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른 판사가 이걸 다 뒤집겠습니까? 저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네.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 네. 그 전에 뭐 그 윤석열 풀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뇌리 속에 남아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게 틀어지면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가치가 없어진다 정도. 아니 이거는 그게 틀어진다라면 달라진다면 이건 제2의 내란 정도라고 저는 평가할 겁니다. 강 기자, 네네. 법조계 기자들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다음 달 본류 재판 선고. 네,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엄벌해야 한다는 이 법리가 매우 논리정연했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재판부에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설령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앞선 선례가 나온 만큼 뭔가 배석 판사들이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또 생겼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는 저도 확신을 합니다. 유죄하면 형은 두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네네. 사형하면 무기죠.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